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달러가 강세 보이고요. 원달러율 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환율 왜 이렇게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90원에서) (1310원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지금 (1370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율은 미 달러 지수로 결정되죠. 네, 그런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어요. 100에서 지금 103이 약간 넘어섰죠.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왜 오르느냐? 네, 그거는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10월 초에 발표될 미국 고용, 비농업군의 고용이 무려 25만 4천 개, 시장 예상치가 한 14만 개 정도 됐는데요. 고용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늦게 나왔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견조하다.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과 대선을 앞두고, 네, 특히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연방정부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채 발행하면 미국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우리 환율에 최근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많이 오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또 1일 날 미국의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10월 고용 데이터는 9월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9월에 25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아마 10월에는 10만에서 20만 사이 그 정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GM 파워, 그 다음에 허리케인 등으로 일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아마 11월 초에 발표될 10월 고용증가세는 많이 둔화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인데요. 미국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죠. 그런데 최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용했지 않습니까? 연방기금리 많이 오르고 통화량을 많이 줄였었어요. 이게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은 내년 2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문제였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악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다가 다시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아마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미국에서 50대 50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단기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세금은 일정 수준 거치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최근에 사실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3.7%까지 떨어졌다 4.1%까지 오르고요. 달러도 강세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아마도 조금 더 미국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법인세 올리겠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 역시 사회간접자본 투자 늘리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금리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요.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2022년 10월에 113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10 사이에 계속 거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 2년 동안 100에서 110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0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중기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요. 미국 경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올해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죠.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아마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하면서 2029년까지 세계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연방정부 부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일부 그 신용평가에서도 미국과 신용도 떨어뜨렸습니다만, 그만큼 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를 줄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2000년에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올 2분기 통계 보니까 5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그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은 저는 중기적으로 지금 2년 동안 100에서 110 박스권인데요. 머지않아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는 역상관계가 있죠. 즉 환율이 오를 때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마 대선 전까지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400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코스피나 원달러 환율이 둘 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명목 GDP에서 평가해보나, 그 다음에 M2 강의 총화 지표,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평가해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지수,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 이런 여러 가지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 고려할 때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참 우리 주식을 많이 최근 3개월 동안 팔았죠. 1월에서 7월까지는 많이 사다가요. 8월에서 10월까지는 팔았습니다만은 저는 점차 우리 원화 가치 상승,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원달러 환율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역상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둘이 그 상관관계가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경제 상황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앞으로 원화 가치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는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 아마 4분기 중후반에 서서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4분기에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4분기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초까지 계속 주가가 지루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분기 말씀드리면서도 10월, 11월보다는 특히 12월 내년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는 결국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저평가됐던 원화가치와 코스피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그 주식을 사신 분이라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주식 비중이 낮은 분들이라면 이번에 지금 조정기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